네. 1, 2월 과정 첫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회. 자, 올해는 20회 주택관리사 보시험입니다. 그래서 1, 2월 과정 제1장 총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자, 1장 총론은 19회 시험 때는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하중에 대해서 기출이 됐고요. 하중 부분. 그래서 올해는 아마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문제. 그러면 이 총론 파트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파트로 보면 돼요. 건축물에 작용되는 이 하중 개념 파트하고 하중, 그리고 자, 이 구조입니다. 각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구조 문제도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두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건축물의 이 부재에 대해서,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가 부재인데,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강요소를 부재가 되는데, 부재는 이렇게 나누면, 자, 이 수직 부재가 있고요. 이 수직 부재가 있습니다. 수직 부재에는 기둥이나 벽의 개념이 수직 부재죠. 기둥이나 벽 개념이 수직 부재가 됩니다. 그리고 수평 부재가 있죠. 수평 부재는 보라든지 바닥판, 이런 지붕과 같은 이런 바닥판, 이 슬래브 개념이 있죠. 수평 부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사부재가 있습니다. 경사부재. 이 경사부재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사재를 보시면 돼요. 이 경사재는 가세, 브레이스의 개념, 가세의 개념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직부재들은, 기둥이나 벽과 같은 수직부재는 누르는 힘을 받습니다. 압축력을 받아요. 이 압축력 개념을 받습니다. 압축력. 누르는 힘인 압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재 내부에는 압축 응력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거기 그 부재 압축력은 누르는 힘이었죠.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했습니다. 압축력. 그래서 압축력을 받게 됩니다.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받지 않고 압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 기둥이 있죠. 이 기둥하고 이제 벽이 있는데, 이 벽은 보통 하중을 전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력벽 개념하고 비내력벽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을 갖다가, 하중을 지지나 전달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하고요. 그러하지 않는 벽을 비내력벽, 하중 지지할 수 없는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비내력벽. 그래서 이때 비내력벽은 하중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비내력벽의 경우는. 비내력벽은 대표적으로 칸막이벽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칸막이벽. 칸막이벽이라는 것은 현재 자, 이 실과 같이 공간을 나눠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요 실하고 요 사무실 나눠 쓰기 위해서 칸막이를 쳤죠. 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칸을 친 벽, 칸막이벽은 비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칸막이벽. 그래서 얘는 하중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막벽. 장막벽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철골 구조와 같은 골조가 있는 건축물에 벽돌이나 블록 가지고 조적벽을 쌓는 걸 무슨 벽? 장막벽이라 해요. 장막벽. 장막벽은 자, 이 조적벽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골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이 조적벽이죠. 조적조벽을 우리가 바로 장막벽이라고 해요. 장막벽. 그런데 이 장막벽은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력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 있죠. 벽과 벽 사이 방 사이 벽돌 가지고 쌓은 벽도 있죠. 이거는 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발코니 확장할 때 있죠. 발코니 확장을 하면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조금 따는 뜯겠죠? 그런 부분의 벽이 장막벽입니다. 장막벽. 그래서 장막벽은 비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커튼을 이런 것들이 비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커튼을은 커튼과 같은 월벽이다. 원래 월이 벽입니다. 영어 월이 벽인데 커튼과 같은 벽이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죠. 시청 건물 있죠. 시청 건물이 바로 대전시청 건물이 바로 무엇이다? 커튼에 외벽을 조립했습니다. 뼈대 세워놓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내 건축물들이 이렇게 보면 있죠. 뼈대를 먼저 짜놓고 나서 외벽을 공장 제품으로 조립하는 벽을 뭐다? 커튼홀이라 이렇게. 자,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평부재가 수평부재는 전단력을 받습니다. 보나보다 전단력을 받고요.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무슨 력? 전단력. 자, 가위로 종이를 절단하는 거죠. 그 힘이 바로 전단력이에요. 어떤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이에요. 그리고 수평부재는 잡아당기는 힘이 무슨 힘? 인장력. 인장력은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하고, 전단력은 그 부재를 자르려고 하는 힘을 뭐다? 전단력입니다.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간단히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 경사부재는 사실 이 경사부재 가세는 이 개념이 가세가 되는 게요. 자, 이렇게 행력이 작용되면 자, 이렇게 밀리죠. 그래서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 대각선으로 설치해주는 이 부재, 이것을 가세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이게 가세가 되는데, 가세는 수평력이죠. 지진과 같은 수평력,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 대각선 빗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가 가세가 됩니다. 설치하는 부재. 그래서 일본이 고베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기존 건물에다가 있잖아요, 전부 다 가세를 브레이스를 다 설치했습니다. 보강한다고. 그건 튼튼해집니다. 기억을 간단히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제2절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힘.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하중에 대해서 자 보는데요. 하중은 기본적으로 자, 작용 시간으로 나눴을 때 일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작용 시간에 따라서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장기 하중하고 지속적이 아닌 단기간 작용되는 단기 하중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거기 1번의 고정 하중 개념이 바로 장기 하중에 속합니다. 고정 하중.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적지 하중, 하하중 개념이 나옵니다. 적지 하중.
이 두 가지가 장기하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건축물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데드로드 사중이라고 하고 얘는 라이브로드 하라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얘는 이걸 많이 씁니다. 하라중을. 이걸 많이 쓰고요. 얘는 고정하중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이거 쓰는 게 낫고 얘는 세자 쓰려고 하니까 죽을 사자를 좀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건축물 청수에 4층이 잘 없잖아요. 맞아? 맞아? 4층이 잘 없습니다. 맞아? 4층 안 하고 F층 이렇게 해놓고 있죠? 하여튼 죽을 사자를 되게 싫어해. 이 건축 쪽에서 특히. 그래서 얘 약간 있죠. 그래서 얘는 하라중을 쓰고 얘는 고정하중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고정해내. 그래서 사실 이겁니다. 시험은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거 하고 세 번째 단기하중, 적설하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풍화하중, 그리고 지진하중, 그 다음에 충격, 다른 하중도 있는데 지진하중이나 또는 충격하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자, 이번에도 무조건 하중은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돼요. 고정하중, 하라중, 지진하중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내든 간에 다른 하중은 개무시하세요. 나와도 답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무조건 이 세 개의 하중을 집중을 하시면 돼요. 지진하중하고. 그래서 이제 경주 지진 때문에 로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여진이 생기죠. 저 왜 저래 진짜 장기간 생기지? 진짜 엄청 장기간 지금 지진이 계속 여진 생기고 있죠. 그래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경주 사람들 조금만 들리면. 자, 그래서 올해도 이 세 가지 하중에 집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앞전은 하라중 가지고 옛날은 고정하중이 주인공에서 고정하중하고 지진 쪽을 가지고 다루다가 요새 하라중 조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정하중은 무엇인가 하면 구조물의 자중이에요. 얘는 구조물의 자중을 뜻합니다. 자중. 자중이니까 자체의 무게죠. 자체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고 하는 게 구조물의 자중을 고정하중, 사하중이라고 해요. 그 반면에 자, 적재하중은 자, 이거죠. 이런 바닥이나 이런 지붕에 적재되는 있죠. 실리는 하중들이 실리는 하중.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으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인간이 건축물을 아파트를 축조해 놨어요. 신규 아파트를 축조해 놔서 아무도 입주가 안 했으면요, 이 하중에 고정하중이야. 고정하중만 있는데 입주하면서 어떻게 하라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주할 때 보면 막 새로 새 아파트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뭘 새로 많이 삽니까?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업 도중에는. 제가 왜냐하면 인터넷에 뜨고 있기 때문에 양해 드립니다. 나중에 인터넷 보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혼자 무슨 말 하지 이랍니다. 제가 보면 안 되면 찍으세요. 쓰기 힘드시면 제가 설명 듣고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조물의 자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체의 무게. 그래서 적으시다 보면 설명을 전혀 못 들으니까 안 되면 저 휴대폰을 찍으시고 확대하시면 돼. 보시면 어떤 분은 또 그걸로 철을 하신 분도 있대. 탁탁 찍어가지고. 그래서 바닥이나 지붕에 실리는 하중,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하중은 건축물을 갖다가 점유 사용함으로써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 발생되는 하중이죠. 발생되는 하중이 바로 이 적지하중 하라중입니다. 하라중. 그래서 아마 이거 쓸 거라고 했는데 정확히 19회 때 썼잖아요. 하라중에 대해서 점유 사용.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도 자 점유 사용하면서 들어가시죠. 냉장고 가지고 들어가고 장롱 가지고 들어가고 있죠. 책상도 가져가고 화장대도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하중이다? 하라중이다. 하라중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자 이거 됩니다. 자 고정하중은 그런데 이제 이 비구조 부재들 보통 아닌 구조 부재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하중이나 외력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부재는 구조 부재고 그러하지 않는 부재를 뭐다 비구조 부재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칸막이 벽 같은 거는 뭐다 비구조 부재가 된다. 그럼 비구조 부재나 이런 건축 설비들 건축 설비 부분 비구조 부재나 건축 설비적인 측면 설비는 구조물의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져. 구조물의 부착 고정이 돼야 돼요. 부착 고정이 돼야지만 무엇으로 본다? 고정하중 개념으로 봐줍니다. 고정하중으로 보고요. 그 반면에 이 적재하중은 그래서 이 비구조 부재나 자, 이 건축 설비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것은 구조물의 부착 고정이 안 돼야 돼요. 구조물의 부착 고정이 되지 않아야지 적지하중 하라중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부착 고정이 자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 부착 고정이 되면 고정하중이고요. 부착 고정이 안 되면 무슨 하중이다? 하라중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부착 고정 안 됐다? 하라중이다. 사람도 하라중이다. 지금 현재 이 에어컨도 하라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들고 가시는 것들이 하라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고정하중은 얘는 작용방 수직으로 작용돼. 수직하중, 연직하중으로 작용이 됩니다. 수직하중으로 작용을 해요. 그 반면에 얘도 하라중도 무엇이다? 수직이죠. 얘도 동일하게 연직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무슨 하중? 연직이라 해요. 연직, 수직 같습니다. 연직은 지구 중심으로 작용되는 하중을 연직하중이라고 합니다. 연직. 자, 그래서 수직하중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몸무게를 수직으로 작용하죠? 건물의 옆에서 막 미는 게 아니죠? 맞죠?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죠? 얘는 불변하중에 속해요. 그래서 불변하중이고, 그 반면에 얘는 불변하중은 아니죠.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는 불변하중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 하중, 고정하중의 개념 얘는 있죠. 이건 일체식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들어가는 일체식 구조 있죠. 일체식 구조가 이겁니다. 고정하중이 커요. 일체식 구조가 고정하중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 하라중은 보통 이 기본 등본부 하라중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자, 이 기본 등분포 하라중은 틀려집니다. 기본 이 등분포 하라중은 다릅니다. 하라중은 다릅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물에 따라 기본 등분포 하라중은 다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보실 때 이제 보통 주거용 이 건축물의 자, 이 거실 용도. 여기에서 거실이라는 것은 법적 거실을 의미합니다. 법의 거실. 그럼 보통 거실이라는 것은 보통 거주나 직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실을 다 거실이라고 해요. 거실. 그러면 아파트의 거실도 거실이고, 침실도 거실이고, 주방도 거실이고, 서재도 뭐다? 거실이고, 다 거실이에요. 그래서 이 거실은 얼마로 보는가 하면 2kg 유톤/per 제곱미터로 봅니다. 그럼 2kg 유톤은 200kg예요. 1kg 유톤이 약 100kg라 보시면 돼. 1kg 유톤이 얼마다? 100kg. 그래서 약 200kg가 제곱미터당 어떻게? 적재되는 걸로 봐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공용실, 공동주택의 이 공용실. 자, 공용실의 개념은 5kg 유톤/per 500kg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0.5톤으로. 제곱미터당 0.5톤으로 봐준다. 자,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 표가 바뀌어가지고,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써드리는 것만 알아두세요. 써드리는 것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기억을 해 두시고, 5kg 유톤/per 제곱미터로 봅니다. 그리고, 자, 발코니는, 자,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건물에도 발코니가 있거든. 자, 발코니는 이 출입바닥 하라 중에 1.5배로 봐줍니다. 1.5배. 출입바닥 하라 중에 1.5배로 봅니다. 1.5배. 명심하세요. 출입바닥 하라 중에 1.5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자, 거실 용도였다. 자,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것은 다 거실이잖아요. 거실의 발코니다. 그러면 2kg 유톤/per 제곱미터로 봤으니까 1.5배 하면 얼마? 3kg 유톤 맞죠? 3kg 유톤/per 제곱미터로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1.5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주거용 건물은 이렇게 보지만 다른 경우에는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는 얼마로 보는가? 그런데 최대는 5kg 유톤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안 돼요. 5kg 유톤/per 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최대는. 자, 보통 출입바닥 하라 중에 1.5배로 설계를 하되 그 값이 5kg 유톤/per 제곱미터 이하로 하라 이 뜻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저런 게 이제 보통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 일반 아파트에는 뭐 무거워봤자 냉장고 이런 게 제일 무겁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용도에는 더 무거운 것이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런데 너무 지대하게 무거운 거는 건물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최대는 5kg 유톤으로 발코니. 근데 보통 출입바닥 하중에 몇 배? 하라중에 1.5배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동주택관리사니까 거실이 2로 봤으니까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곱하기 1.5배면 얼마다? 3kg 유톤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봅니다. 계단. 자, 계단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계단. 아파트에 계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계단을 보셔야 돼. 자, 계단. 책에 그거 보지 마시고,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단.
자, 계단은 자 이겁니다. 단독주택하고 단독주택가, 그 다음에 2세대 거주주택, 2세대 거주주택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엘리베이터 홀 계단시요.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홀에서 1호, 2호, 3호, 4호 있는 게 2세대 거주주택이 되는 거야. 계단을 올라가서 1호, 2호만 있으면 이것이 무엇이다? 2세대만 있으면 2세대 거주주택이 되는 거야. 근데 간혹 가다가 요새 자 타평들 있죠. 타워형 아파트. 옆으로 긴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된 거 있죠. 그 경우는 올라가면 2호가 있는 게 아니고 4호나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복도형 아파트. 복도형 아파트는 계단 성곽이 타고 올라가면 옆에 쭉 호가 많죠. 그런 건 2세대 거주주택이 아닌 거야.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성곽길 타고 올라갔는데 2세대 거주주택은 호가 2개만 있는 거야. 1호, 2호든 3호, 4호든 이렇게 있죠. 오케이? 성곽길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 들어가는 문이, 방화문이 몇 개 있다? 2개만 있는 거야. 그게 2세대 거주주택.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2세대 거주주택은 요거는 2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설계하되, 근데 기타는 틀려져. 기타. 자, 기타의 경우는 우리가 5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설계해. 계단은. 그럼 쉽게 이겁니다. 이런 건축물 있죠. 이런 건물은 얼마로 설계하라? 계단을 이걸로 설계하라. 5kg 유톤 퍼 제곱미터로. 그래서 이제 자꾸 튼튼하게 설계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규정이 자 알아두세요. 정리를 해 두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봐두세요. 자, 제가 올해 계단까지 들어가서 계단까지 이제 발코니는 이제 많이 써먹었으니까 이제 계단은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복도형 아파트 있죠. 복도형 아파트는 얼마로 설계한다? 계단을 5kg 유톤 제곱미터 500kg가 적재되는 걸로 하라 이겁니다. 튼튼하게 들어가네. 그리고 최근에 타워형 아파트들이 계단이 올라가면서 있죠. 예, 호가 많잖아요. 보통은 2세대 주택들이 많죠. 맞지? 기본 2세대 주택 많죠. 맞지?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설하중. 적설하중은 지붕에 쌓이는 눈의 무게가 무슨 하중이다? 적설하중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는 일반 지역에서는 단기 하중으로 보지만 적설하중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얘는 다설 지역에서는 뭐로 본다? 장기 하중. 다설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장기 하중으로 봅니다. 다설 지역. 그리고 이 적설하중은 기본적으로 이 적설하중을 계산할 때 기본은 이겁니다. 적설하중은 자 눈의 단위 중량에다가 자 눈의 단위 중량은 항상 눈은 일정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습도에 따라서 눈의 무게가 틀려져요. 그래서 눈의 단위 중량 곱하기 적설 깊이입니다. 적설량이라고도 하죠. 적설 깊이 또는 적설량이라면 이것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기본이에요. 여기 가장 기본인데, 근데 나중에 저것도 고려해야 된다. 지붕의 경사도나 뭐다 형상도 영향을 미칩니다. 형상도 미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지붕하면 안 되죠. 다설 지역에 지붕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 안 돼요? 이건 다 모으겠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지붕을 만든 데가 있었어요. 강원도 뭐
모시의 시장을 이렇게 만들어가.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때 지문 나왔어서 그래서 기억하실 거, 이런 지붕의 형상이나 경사도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칩니다. 기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풍화중은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뭐다? 풍화중이죠. 그럼 이 풍화중이나 지진하중, 얘들은 무엇이다? 수평하중, 행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네. 수평하중으로 작용됩니다. 원칙은. 근데 풍화중은 여러분들이 봐두실 때 거기 자 풍화중 개념은 5번에 나죠? 19페이지. 자, 이게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풍화중은 일반적으로 뭐다? 행력, 수평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건물이 높이가 높아짐으로써 풍화중은 어떻게? 증가가 됩니다. 자, 그 작년에 그 4번 지문 조금 썼죠? 요거 이제 쭉 뭡니까? 잘라가 쓴 거예요. 작년에 요 지문이죠? 거기 뭐 주골조형이 하고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외장이 그런 거 이렇게 쓴 겁니다. 신경 쓰지 말고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면요, 마지막만 체크하면 돼. 곱해서 산정하면 되는데, 하지 말아요. 답 안 만들어, 여기는. 풍화중. 풍화중은 절대 답 안 만들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하중 봅니다. 자, 지진하중. 지진하중은 자, 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지진하중인데, 그럼 지진하중도 뭐다? 수평하중이죠? 행력으로 작용되는데, 지진하중은 명심하세요. 가장 기본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면 된다. 지진력. 지진력, 바로 지진하중은, 자, 이걸 하겠습니다. 고정하중에다가 고정하중 플러스 하라중, 적지하중이죠? 적지하중, 하라중 이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해준 거예요. 수평진도. 지방가속도를 곱해. 같은 진도의 지진이 오면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지진력이 커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똑같은 구조였다는 게요. 똑같이 벽돌로 쌓는데, 맞지? 똑같이 벽돌로 쌓는데 무게가 무거워지면 어떡해? 쉽게 이거 벽 두께 똑같아. 벽 두께 똑같이 벽돌로 쌓았어요. 근데 집에다가 잔뜩 물건을 많이 쌓아놨어. 이사는 집에다가 막 하여튼 오만 동네에서 고물 다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뭐 보는 책은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 무게가 증가하죠. 그럼 어떻게 지진력이 어떻게? 크지요.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절 아픈 분들이 대부분 이거잖아요. 젊었을 때보다 자꾸 무게가 어떻게? 많아지니까. 맞아요? 이 관절에 무리가 가죠. 맞아요? 거의 다 그렇거든. 아니면 진짜 너무 많이 사용한 분들 있잖아요. 일한다고. 맨날 쪼그리 앉아가 이렇게 왔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 관절 하도 많이 써가 무리가 가지고 떨어지니 이걸 많이 가했잖아. 진도를. 막 이렇게 진도를 많이 가는. 그래서 나이 들면 춤을 절대로 요란하게 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칩니까? 이거 진도를 많이 주면 안 되잖아.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춤출 때 어떻게 춘다? 박수만 치고 있죠? 상체 움직이는 형태로 많이 가죠? 막 상하이 트위스트 주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하중이 가장 많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을 보면 돼. 그래서 내진을 다루는 기술 나오죠? 세 가지가 있다. 내진을 다루는 기술. 그래서 내진을 다루는 기술은 내진을 다루는 이 기술이 자,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진 개념이 있고 뭐가 있다? 재진, 면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게 내진과 재진, 면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진은
구조물의 그 체크하세요. 구조물의 자 강성을 확보하는 거죠. 뒤에 나오죠.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무엇이다? 내진이에요. 그럼 강성은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 지금 18페이지 하고 있죠? 내진은 있잖아요. 그 박스에 내진을 하면 1번 해가 나오죠. 구조물이 진이 견디도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뭐다? 내진입니다. 쉽게 튼튼하게 만들겠다 이거야. 철근 콘크리트. 아직도 못 찾으신 분도 있어요? 다 찾았죠? 그 박스 1번 내진 나오죠? 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재진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 책 가지고 별도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장치, 동조 질량 감색이란 별도의 장치, 이걸 갖다가 뭐 재진 장치라고도 하고, 재진 장치라고도 합니다. 재진 장치.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재진 개념이 돼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건데 문제가 3번 체크하세요. 대형 컴퓨터하고 무엇이다? 개척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어떻게? 많이 나가요.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소규모 건물에는 소형 건물 일반화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요새 대형 건축물은 거의 다 이걸로 가요. 재진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일본은 최근에 짓는 것은. 근데 옛날에 고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했거든요. 그 고베 지진 일어나고 나서요,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져 가지고 요새 웬만한 건물은 재진 장치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뭘로 가고 있다? 내진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진 개념 나오죠. 면진은 구조물과 집안을 뭐다? 분리시켜서 집안의 진동과 구조물의 진동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 면진인가 하면 면진이란 것은 이거예요. 면진 개념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집안에 지진이 오게 되면 집안에 뭐가 진동이 이루어질 거죠? 페이지 18페이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제 진동이 올 겁니까? 그러면 이 구조물의 진동 주기를 다르게 하는 게 건축물. 구조물의 이 진동 주기하고 집안의 진동 주기를 인위적으로 다르게 하겠다는 게 이걸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데 지진이 왔을 때 집안의 진동하고 건물의 집안의 진동주기에서 2초였어요. 그런데 건물의 진동주기 2초보다 작은 것들은 다 붕괴돼요. 그러면 지진이 커지면 진동주기가 커져요. 지진이 약한 것은 진동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짧고 진동주기가 길어지면 뭐다? 이거 굉장히 지진이 큰 지진들이에요. 그럼 다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고베 지진이 진동주기가 대표적으로 2초였거든요. 일본은 건물 붕괴된 건요, 고베 한신 대지진이 많이 붕괴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래 위로 떨었거든요. 옆으로 안 떨고. 보통 지진은 이렇게 옆으로 뜨는데 수직하형 지진이니까 아래 위로 떨었거든요. 붕괴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하는가 하면 방진 고무, 다른 걸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적청 고무, 방진 고무를 설치를 해가지고 집안의 진동하고 구조물의 진동 주기를 다르게 해서 지진에 대응하자는 기술이 뭐다? 면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면진 기술은 왜 쓰는가 하면 거기 3번 나오죠. 디자인이나 기능면에서 상부 구조를 보강하기 어려운 건물. 그러면 상부를 바꿔야 되는데 상부가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못 바꾸고 튼튼하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밑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제어하자. 이것이 바로 면진 기술 개념이 됩니다. 봐두시고요. 그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내진설계 나오죠. 여기 잘 보놓으세요. 답은 이 밑쪽에서 유도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번 밑에 보시면 내진설계에서 나오죠. 내진설계 주의사항에서 먼저 1번 기초의 형태나 지중구시는 가능한 어떻게? 단순해야 돼요. 자, 복잡하면 안 돼요. 다양하면 안 되고 어떻게? 단순하게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집안의 액상화 현상이 우려되는 집안에 건축되는 경우 특히 주의를 하는데 2번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2번에다가 그래서 집안에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이죠. 집안에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은 자, 이 지중 구조물과 이런 기초를 일치화 시켜줘야 돼요.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치화 시켜주도록 합니다. 일치화. 같이 엮어 주셔야 됩니다. 일치화를 해주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치화하도록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내세요. 반력으로 작용하는 무게가 적을수록 지진력은 적어요. 아까 지진력이라는 것은 이거죠. 하중에다 고정하중 플러스 하라중에다가 수평 진도를 곱한 거야. 같은 구조일 때는 무게가 많이 나가면 지진력이 어떻게 커져요. 최대한 무게를 줄여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구조물의 무게를 줄여주라 이거야. 그래서 3번은 기출을 했고 4번 평면계획 시 비정형보다 정형평면으로 계획 이것도 출제를 했습니다. 기출했고요. 쉽게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잘 안 넘어가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흔들으면 쉽게 넘어가죠. 그래서 정형으로 설계하는 게 기본이다. 정형.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기둥 파괴보다 보 파괴를 유도하고 전단 파괴보다는 힘 파괴를 유도한다 나오죠. 5번에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5번 내진 설계에서 그 5번에 자 이거는 라멘 구조 이 골조 구조에서 자 라멘 구조에서는 지진 에너지를 보가 흡수하도록 설계하라 이거. 보가 흡수하도록 설계한다는 겁니다. 기둥이 아닌 보가 흡수하도록 파괴되도록 설계하라 이 뜻이에요. 보가.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진이 오면 전단력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이 섰잖아요. 흔들리면 자 보세요. 어디가 파괴되는가를 보세요. 1층이 날아가 1층 기둥이. 그래서 제가 저층은 남에게 양보하라 했죠. 그래서 1, 2, 3층은 남에게 양보하라 했죠. 여러분들이 사시지 말고 남에게 양보하셔야 돼. 지진이 나면 1층부터 붕괴돼요. 그리고 저층이 뭐가 많아요? 역류 현상이 생기죠. 맞아? 특히 추우면 얼어 터지도 막 위에서 세탁기 돌려가지고 난리 나죠? 저층은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보통 일반 상경은 고층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층부터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기둥이 붕괴되면 건물 자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다? 보가 부분 파괴잖아. 그러니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다리 몽댕이 하나 자를래? 손 하나 자를래? 그럼 손을 잘라야 되겠죠? 아닌가? 그럼 쉽게 그럼 손가락으로 합시다.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되겠죠?
그와 같이. 그래서 이제 남행 구조에서는 이 지진의 보가 흡수하도록, 보를 파괴하도록 유도하라 이겁니다. 예. 자, 그리고 6번에 건물의 고유 진동주의가 증가할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보통 고유 진동주기가 증가할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건물이 고층일수록 있죠. 건물의 길이가 긴 고층일수록 진동주기는 길어집니다. 고층일수록 이 건물의 진동주기가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진동주기가. 고층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니다. 고층은 지진에 의해서 잘 붕괴가 안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고층이 되면요. 고층 건물 지으려고 하면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안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일반 뼈대로 고층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거죠. 제1롯데월드 슈퍼프레임 구조이거든. 기둥 하나가 빅사이즈에 대단히 커요. 설계도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몇 메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대표적으로 저 대만의 수도에 타이페이 101 101층짜리 빌딩이 있잖아요. 그는 얼마인가, 기둥 하나가 기둥 한 변의 길이가 6m짜리예요. 기둥 하나가. 그만큼 튼튼해진다는 게, 우리 기둥하고는 잽이 안 되겠죠? 기둥 하나가 저기서 이만해진다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엄청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초고층 건물들은요, 여러분들이 지진보다요, 풍화중 설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육산 빌딩 있죠? 초고층 풍화중 설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제2롯데월드 있죠? 잠실이 제2롯데월드도 우리나라에서 설계 하나도 안 했어요. 외국에서 다 설계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안 믿어요. 외국에서는 한국이 공사 잘한다고 소문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부실 공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잘 안 믿어. 외국에 풍화중 설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7번에서 조금 더 적어 놓으세요. 7번 해가지고, 자, 18페이지 그 하단에다가 내진 설계에서 7번에다가, 그래서 이 필로티 구조는 내진 설계상 불리합니다. 내진 설계상 불리한 구조예요. 불리해요. 그래서 이제 필로티는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거입니다.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1층을 어떻게 됩니까? 기둥만 세워놓은 거 있죠? 이런 형태.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위에는 아파트가 벽식 구조로 가고요. 위에는 벽식 구조인데 밑에는 골조 구조예요. 이런 형태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이게 80년도 중반 말이죠. 그때 유행했던 게 신도시 건설하면서 그때 800만원, 아니 200만원, 노태우 대통령 200만원 건설 공약하면서 아파트가 벽식구조 아파트가 막 들어서면서 주상복합 건물은 이렇게 들어왔거든. 주상복합 건물. 밑에는 상가 만들어야 되잖아. 밑에는 상가하고 위에는 뭐 했습니까? 아파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밑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약해집니다. 필로티는 내진 설계상 불리한 구조가 된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해두세요.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가지고 상하부 구조가 이거 없네. 그래서 상하부를 혼합 구조로 해서는 안 돼. 상하부를 혼합 구조 있죠? 혼합 구조는 내진 설계상 불리합니다.
내진 설계상 불리하다는 거 항상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내진 보강을 위해서 자, 이 전단 보강건을 우리가 배건을 해줘요. 전단 보강건들을 배건을 해줍니다. 전단 보강건. 그러면 그 전단 보강건 배건을 해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기둥에서는 사각형 기둥에 감아주는 철근을 띠철근, 후퍼바라고 하죠. 후프철근. 줄여서 후퍼건이라고 돼. 후퍼건. 그리고 원형 기둥에 감는 것을 나선철근이라고 합니다. 나선철근. 나선철근을 감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 됩니다. 올해는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의 경우는 자, 이 넉건입니다. 넉건, 스트럽바. 그래서 이것이 전단 보강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건해 주는 것도 저항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 아파트는 뭐가 많아요? 전단벽을 설치해서 내진 보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있죠? 그래서 이 고층 공동주택은 전단벽을 설치해서 내진 보강을 하죠. 전단벽을 설치해서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단벽은 수평하중 행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전단벽이라 수평하중 지진 같은. 그래서 최근에 벽식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고층 공동주택. 지금 현재 아파트 있죠, 아파트. 맞죠? 자, 그 점에 대해서 보시면 되네. 그래서, 자, 그래서 18페이지 그 내진 설계에서 18페이지 이 내진 설계에서 7번에서 10번까지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건축 구조의 분류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